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가 전진당 전직위원 44명에게 형법 제112조 왕실 모독죄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소환 통지를 보냈습니다. 롬 국민당 비례대표는 소환장을 공개하며 법 개정안 발의가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부패위원회가 자신들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면서 권력층 부패 조사는 지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환장 발송일과 반부패위원장 임명일이 겹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고 남은 임기 동안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부패위원회는 44명에게 개별 혐의 통지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입니다. 푸아타이당 대변인이 나타폰 국민당 대표의 국회 해산 요구를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헌법 256조 개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정부 분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 해산은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법원이 탁신 전 총리의 두 번째 해외 출국을 허가했습니다. 그는 2월 18일, 19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00만 바트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출국은 말레이시아 총리이자 아세안 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2월 14일 심리 후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성소수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메이징 로맨스 먼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성소수자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73,535바트로 전년 대비 37.72%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고급 숙박과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호하며 방콕, 푸켓, 끄라비가 주요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세계 관광시장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성소수자 관광시장 규모는 약 6.64조 바트에 달합니다. 태국 공군이 창설 88주년 기념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3월 7일, 8일 방콕 돈무안 공군기지에서 열리며 패통탄 총리와 푸미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주요 하이라이트는 국제 에어쇼로 중국 공군, 인도 공군, 태국 공군의 F-16 및 그리펜 기종이 참가합니다. 특히 미 공군의 F-35 데모팀이 여성 조종사의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5개국 28개 기종 29대의 군용기를 전시하며 미국의 F-35A, 싱가포르의 F-15SG, 중국의 J-10A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 상무부가 파뮤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과 주유소에서 저렴한 병입 파뮤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현재 팜 열매 가격은 가뭄과 홍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생산량 증가로 곧 안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줄여 파뮤 재고를 늘릴 계획이며 해외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파뮤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태국시장협회, 농산물 도매시장협회, PT 주유소와 협력해 방콕 및 수도권 다수의 지점에서 저렴한 파뮤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연료 및 가스사업 규제법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가스 가격 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4바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LNG 수입 조정과 가스 사용 최적화를 통해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렴한 태양광 시스템 보급을 위해 1만 대 인버터를 생산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치 비용을 시장보다 60% 낮추고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일렉트릭과 태국 CP그룹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자동화 로봇,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과 탄소 중립 및 순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양사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태국 및 아세안 지역에서 환경보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CP그룹의 공장 및 소매업체에 미쓰비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를 20% 절감할 계획이며 고급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태국의 스마트 시티 및 인재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방콕에서 열린 제75회 탐마삿대학교, 쭈라롱권대학교 축구 경기에서 탐마삿대학교가 주최한 정치 풍자 퍼레이드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결혼식이 무산된 듯한 탁신, 피타 인형과 헌법 개정 문제를 풍자하는 조형물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권력 유지와 공약 번복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담긴 헌법 조형물과 헌법 개정 논의 무산을 표현한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월렛 정책, 미세먼지 문제, 사법부의 판결 논란 등을 다룬 퍼레이드도 포함되었습니다. 태국 카시콘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태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10여 년간 2,000곳 이상 폐교된 반면 국제학교는 연평균 5% 성장해 현재 249개교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생은 880만 명으로 줄었지만 국제학교 등록 태국 학생은 7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촌부리, 푸켓 등 주요 도시의 국제학교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작년 태국 국제학교 시장 규모는 870억 바트로 전년 대비 13% 성장했으며 중국 자본의 태국 사립학교 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10사라들을 이용해 불법 영상을 제작 판매한 부모와 공범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비밀 그룹을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가입비를 받아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부모는 직접 자녀를 촬영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운영자는 이를 유포해 회원을 모집하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보호기관에 인계했으며 추가 공범과 유사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사회보장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직종의 근로자를 사회보장제도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은 농업업, 축산업 근로자, 가정부, 요리사, 정원사, 운전기사 등 그리고 시장 쇼핑몰 등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노점상 근로자입니다. 정부는 이들 직군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면 의료비 지원, 출산수당, 실업급여, 연금 등 다양한 복지를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변호사협회가 미얀마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는 태국군이 2024년 1월 그를 구금 후 고문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검 결과 미얀마인은 심각한 폭행으로 머리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이를 부인하며 미얀마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티파이 라이츠는 태국 특수수사국의 독립적인 수사를 요청하며 변호사협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